사람은 나이 들어가며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보다 하지 못한 일들이 더 큰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아픔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6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부디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실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며 함께 나아가 봅시다. 혹시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정리하고 새로 세워가는 시기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고 동시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 어떤 곡식은 풍성하게 익어 있고 어떤 것은 아쉽게 여물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봐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6가지 후회는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는 바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운동과 식습관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몸을 아무리 혹사해도 금세 회복됩니다. 밤을 새워도 불규칙하게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몸이 영원히 이럴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정직합니다. 젊을 때 몸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나쁜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팔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찾기 위해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숨차지 않게 되고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건강은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후회는 자식에게만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살아가고 정작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나친 희생이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이 곧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익힙니다. 반대로 항상 희생만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사랑이란 희생하는 것이라고 잘못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균형 잡힌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1순위라면 나 자신도 최소한 2순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후회는 새로운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 혹시 입에 달고 살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움에 소극적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새로운 취미도, 심지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몸의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사라지고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배움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삶을 계속 활기차게 만드는 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젊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이 주는 성취감입니다.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은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인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의무적인 만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진짜 필요한 사람과의 시간을 놓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느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충만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더 부자이고,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예쁘고, 누구는 더 똑똑합니다. 그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비교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도 인정하고 실수도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관대한 만큼 자신에게도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혹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혹독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알아볼 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단점만 찾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후회는 감정 표현을 미룬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마음속으로는 늘 생각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말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말해둘 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고마우면서도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큰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표현이 관계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현을 받는 사람들의 기쁜 표정을 보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런 후회들에 대해 옛 성인들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의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배우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평생의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만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긍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힘이라는 조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회 자체가 바로 성찰을 의미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개선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죽음을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할까요? 100세를 살아도 후회가 가득하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70년을 살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명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은 수명보다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질 높은 삶일까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후회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삶.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삶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하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삶.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삶.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지혜가 있는 삶입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스스로에게 친절한 삶입니다. 여섯째, 마음을 표현하는 삶.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때에 맞춰 솔직하게 표현하는 삶입니다. 이 6가지가 바로 질 높은 삶의 조건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후회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중 몇 가지는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과거에 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씩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새로운 것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뤄왔던 말들을 용기 내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10분씩 걷는 것,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격려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 여러분이 꼭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남들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후회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은 실천을 해보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